15화 성공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길채가 량음이 장현에게 가진 마음이 우정이 아닌 사랑하는 연인으로 연모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 같거든요.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먼저 성공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원아에서 장현이 목숨을 걸고 속화시켜준 덕분에 길채는 자유의 신분이 되었죠. 성공개 영상은 자신을 구하려다 크게 다친 장현을 길채가 간호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열이 머리에 오를까 부치질해주는 길채. 그때 문이 열리며 량음이 들어옵니다. 량음은 길채와 장현 곁으로 다가왔고 때마침 장현이 옅은 신음소리를 한번 내자 두 사람의 눈은 놀란 토끼눈 마냥 땡그레졌고 길채와 량음의 손은 수건 앞에서 마주칩니다. 두 사람 모두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는데요. 량음이 먼저 손에 힘을 줘 수건을 빼앗고자 했으나 1차 시도 실패. 길채 표정마저 태어난 것이 그 정도론 어림없단 표정이거든요. 하지만 량음 사나이 체면에 아니 사랑하는 이 앞에서 더 이상 물러설 것도 더 이상 창피할 것도 없다는 듯 더 큰 힘으로 이 악물고 당기는 량음. 결국 길채에게서 수건을 쟁탈해내며 량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장현의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아내죠. 이때 장현이 인상을 쓰며 신음소리를 내자 탕약을 두고 길채와 량음 2차전 돌입. 길채 옅은 미소를 보이며 이번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각오를 보이는데요. 벌써부터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량음 이번에도 양보할 기색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두 사람은 전력을 다해 탕약을 쥐게 되었고 장현은 그 장면을 실눈을 뜨고 지켜보는데요. 앞불싸 길채와 량음 힘의 균형이 살짝 어긋나 버린 것일까요? 장현의 얼굴에 탕약이 냅다 부어지며 대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장현이 살짝 입을 벌려보지만 어떻게 탕약을 마시나 봤으려나 모르겠는데요. 비록 장현 탕약은 마시지 못했지만 그래도 길채와 량음이 전해주는 사랑을 듬뿍 마셨으니 장현 그의 상처도 금방 아물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량음과 길채 어찌 보면 량음이 장현이 죽었다 거짓말하는 바람에 길채가 구원과 혼인을 하는 선택을 했다 볼 수 있거든요. 심양에 포로로 끌려온 것도 모자라 믿었던 남편에게 버림까지 받았던 길채. 그녀가 겪은 참담한 일에 최소 5화를 량음의 잘못이라 보거든요. 분명 지난 15화 예고편에서 조선에 돌아가기로 했는지 묻는 량음에게 자신은 장현을 떠나지 않고 돌볼 것이라 답하는 길채의 표정에서 량음에 대한 표정이 사나웠거든요. 량음을 보는 길채의 표정이 사나웠던 이유,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금방 공개된 성공개 영상에선 길채와 량음 사이에 그런 해묵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아무래도 이 장면 이후 량음이 왜 길채에게 장현이 죽었다 말했는지 그 사정을 솔직히 털어놓지 않았나 싶거든요. 사랑하는 이를 놓치고 싶지 않아 잘못인 줄 알았음에도 거짓말을 한 과거의 자신의 행위를 진심을 다해 길채에게 사과하는 량음을 보며 그녀가 량음을 용서하고 그와 화해하는 장면이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데요. 길채와 량음은 이제부턴 장현을 향한 마음에 있어 페어플레이를 약속하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었기에 둘이 이렇게 거리낌 없이 몸의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15화 성공개 영상은 이처럼 여러모로 달달해 보이지만 오늘 방영된 연인 15화에선 이들에게 다가올 심양에서의 상황이 대격변이라 표현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터질 것이 예고되어 있거든요. 진화에서 조선이 군량 문제를 해결해내며 송산전투에서 승리한 홍타이지가 소연을 불러내 치하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송산전투가 끝이 났으니 연인 국중년도 1642년이 되거든요. 송산전투에서 정예병력 대부분을 잃게 된 명나라는 큰 타격을 잃고 더 이상 대규모 군대를 동원할 여력을 상실하게 되죠.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명나라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자성이 반란마저 일으키게 되고 결국 1644년 명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반란군 이자성은 청에 의해 진압되고 결국 청나라는 어부지리로 북경에 무혈 입성하게 되며 같은 해 청이 중원을 제패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할 것 같았던 명나라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며 조선의 인조 그리고 사대부들 그리고 소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친명배척, 명나라와 가까이 하고 청나라를 멀리해야 한다 주장해왔던 이들 중엔 우리의 명나라를 멸망시킨 청나라에게 복수를 해야 한다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고 상황이 바뀌었으니 이젠 청과 교류에 힘쓰고 대외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 등이 혼재하게 되었으니 명나라가 멸망하며 말 그대로 격변의 시대가 찾아온 것이죠. 청나라 수도가 북경으로 옮겨가게 되며 소현도 함께 가게 되거든요. 명나라의 멸망과 청나라의 중원제패를 눈앞에서 지켜보게 된 소현은 정말이지 많은 생각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리학적 가치에 매몰되어 있기보단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청과 나아가 발달된 서구 문물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죠.
1644년 청해 중원제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1645년 드디어 청나라는 소현세자의 영구 귀국을 허락하거든요. 소현은 청의 새로운 수도 북경에서 영구 귀국 허락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때 많은 사상적 변화를 갖게 되며 이것이 발단이 되어 결국 조선으로 돌아가 얼마 지나지 않아 원인 모를 죽음을 당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니 오늘 밤 본방 15화는 소현의 죽음이라는 슬픈 예정된 미래를 서술하기 위한 빌드업되는 소재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라 예상해봅니다. 과연 이러한 과정 중에 장현과 길채는 또 얼마나 애틋한 사랑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인지 드라마 연인 15화 본방을 기대하며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